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2학년 식이공학과 김민아입니다. 오늘도 청입시 선행학습 영상을 발표할 건데요. 지금 저는 오늘 건강인데 내일 기기학 과제가 있어가지고 핀 작업하는 몰드를 완성시키는 게 있어서 학교에 갔다가 지금 왔어요. 근데 갔는데 막 소잉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 더 많이 남아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막 그래서 좀 늦게 왔는데 그 종회의에 1학년들 카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빨리 하고 가야지 그랬는데 빨리 하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지쳤어요. 하지만 11주차 학습 강의 발표를 열심히 할 거예요. 여기서는 레진 온성하고 환분리 및 매물재 제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엄청 덥더라고요.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 그 학교 앞에 맘스터치가 없어졌었는데 맘스터치가 저기 다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가봐야지 하고 내려갔는데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언제 다시 올라가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신메뉴를 먹었어요. 화이트 갈릭 버거라고 그 마늘맛 나는 건데 맛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너무 더워서 아메리카노도 사 먹고 오늘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오늘 클래스팅에 교수님께서 막 날씨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침에 읽었거든요. 그래서 몇 도 정도 높다고 어제보다. 그래서 얼마나 더 덥겠어 하고 나갔는데 오늘 짱짱 더웠어요. 그런 일들이 오늘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레진 주입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레진 운송에 대해서 할 건데요. 우선 레진 중합은 단량체와 다량체가 화학 반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레진의 액과 분말을 혼합해서 개시기, 생장기, 연쇄 전달기, 정지기 등 4단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을 일컫는 게 중합이에요. 그 다음에 운성은 석구 음영에 전입한 병상의 레진을 운성기에서 중합시켜 위치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레진 중합하는데 큐링이 운성이고 운성기 같아요. 여기에 함을 넣고 중합을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죠. 이제 레진의 운성 큐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중합 레진을 중합시키기 위해서는 병상의 레진이 전입된 화물 클램프 등의 기구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한 상태에서 레진 운송기에 수주를 넣고 가열하는 게 레진의 운송인데요. 우선 가열 도중 레진의 온도가 70도에 도달하면 반응 개시제인 과산화 벤조일이 분해되어 유리기를 형성해서 중합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때 반응열을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반응이 중합을 촉진하게 되면 이에 따라 더 많은 반응열이 발생하게 되고
레진 내부의 온도는 급속히 상승되어 수조의 온도보다 더 높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온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70도에서 반응이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1, 2분 이내에 150도까지 온도가 상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 조절을 꼭 해줘야 돼요. 다음 그림을 보면요. 이게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 전량체의 비등점인 100.8도 전량체의 비등점인 100.8도 여기 보다 온도가 높게 되면 전량체가 비등하게 돼요. 그래서 위치의 두꺼운 부위에 내부에 기포가 발생해요. 그리고 두꺼운 부위에서는 중압 온도가 조절되지 않아 레진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 외부로 방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에 기포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레진을 운송할 때는 레진에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레진의 온성 사이클, 큐링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레진을 함석에 전입한 후에는 수별이나 건열해서 중압을 해요. 일반적으로 수조에서 습식 온성법으로 실시를 해줍니다. 온성 과정에서 병상의 레진이 가열되어 60도 이상으로 상승이 되면 과산화 벤조일이 분해되어 유리기를 형성을 해요. 이 유리기가 단량체 분자와 반응하여 새로운 유리기를 형성하고 부가 반응에 의해 분자 사슬이 성장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중합 반응이 종료될 때까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온도가 단량체의 비등점인 100.8도 이상으로 상승하여 레진의 두꺼운 부위의 내부의 기포 생성과 열 수축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습식 온성 방법에서는 65도에서 75도의 온성기의 수조에서 90분 정도 가열하고 중압이 거의 완료되었을 쯤 다시 100도로 상승시켜 잔류하는 단량체를 중압시키거나 65도에서 75도에서 9시간 이상 가열하는 방법으로 온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온도 조작을 온성 사이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열중압 레진을 온성할 때 물의 온도를 변화시키면 레진의 온도도 이에 따라 변하게 돼요. A 그래프를 보면 물의 온도를 2시간에 걸쳐 70도까지 상승 시 레진의 온도 변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의 온도를 이렇게 2시간에 걸쳐 70도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2시간에 걸친다는 거죠. 이렇게 2시간을 걸치면 레진의 온도 변화는 이렇게 뒤에서 일어나요. 다른 그래프를 보시면 B는 40분간에 걸쳐 100도까지 했을 때 레진의 온도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70도까지고 얘는 100도까지고 얘는 그냥 100도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고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레진 내 온도도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높고 물의 온도가 높고 그다음에 물의 온도가 높고 그 물의 온도가 높이는 동안에 시간이 짧을수록 레진의 온도가 더 높아져요. 그걸 알 수가 있고 열중합 레진의 바람직한 운송법으로 추천되고 있는 운송 사이클이다.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다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온성기에 대해서도 책이 나와 있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수조에 그러니까 열중합 레진을 중합시키기 위해서는 레진을 온성기의 수조에 넣어서 가열하기 때문에 온성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돼요. 온도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온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함의 과도한 열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수조 내부에 함을 받쳐주는 받침대가 있어야 되는데요. 함의 밑바닥이 열선과 직접 접촉하면 과도한 열이 전도되기 때문에 온도를 조절한다고 해도 과도한 열이 함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함의 온도가 급속히 상승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물을 담을 수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수분에 의한 누전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레진의 운송 방법이 나와요. 우선 운송 방법에는 습식 운송법과 건식 운송법 두 가지가 있어요. 습식 운송법을 먼저 볼게요. 이거는 저온 장시간 운송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습식 운송법에는 저온 장시간 운송 사이클하고 고온 단시간 운송 사이클 두 가지가 있어요. 저온 장시간 운송 사이클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보면요. 열중합 레진의 운송 방법으로는 65에서 75도씨의 물에서 9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는 중합 시 일어나는 변형이 적고 접착성이 양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함 속으로 레진 전입이 끝나면 레진액이 레진 분말에 완전히 침투해 들어갈 수 있도록 30에서 60분 정도 기다린 후 레진 중합을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물의 온도는 저온에서 2도씩, 그러니까 1분에 2도씩 서서히 상승시키는 것이 레진 이지상의 기포 발생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온 장시간 온성 사이클의 방법은요. 함을 20도에 실온해서 30분간에 걸쳐서 65에서 75도까지 상승을 시켜요. 그 다음에 65에서 75도에서 9시간 이상 유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위치의 얇은 부분에 중합을 확실히 하기 위해 100도씨에서 30분간 유등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 사이클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말해보자면요. 장점은 중합체의 사슬이 길어져서 고온 단시간 운송법보다 강도가 높아요. 그리고 최적 변화가 적어서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중합 시간이 길고 잔류 단량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온 단시간 운송 사이클에 대해서도 말해보면요. 레진이 전입된 함을 65에서 75도의 물 속에 넣고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유지해서
H의 두꺼운 부위로 온성시키고 다시 100도에서 30분 동안 끓이는 방법이에요. 100도에서 30분 동안 끓이는 이유는 구개부와 같이 위치상의 두께가 얇은 부위에 중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단시간으로 할 수가 있어가지고 작업 시간의 단축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함을 식온수에 넣고 65에서 75도까지 서서히 가열한 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유지시키고 100도에서 30분 동안 끓이는 방법도 있어요. 열중한 매진의 온성 시 수조의 온도를 너무 급하게 올리면 흑경부에는 기포가 생기고 얇은 부위는 중압도가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고온 단시간 온성 사이클은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기공을 하다 보면 이런 시간 배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만들 때도 메몰하고 큐링하고 막 이럴 때는 뭔가 진행할 수 없는 그런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간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온 단시간 온성 사이클의 과정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20도의 물 속에 함을 넣고 65에서 75도까지 30분간에 걸쳐 온도를 상승시켜요. 그 다음에 65에서 75도의 온도에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유지를 시키고 100도에서 30분간 끓여요. 그 다음에 전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습식 온성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식 온성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레진을 일명의 주입후 물속에 담가 중압시키는 것과는 달리 공기 중에서 레진을 주입 후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전열판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레진을 중압시키는 방법이에요. 대기는 물에 비해서 열 전도율이 매우 낮아 정확한 온도 적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건식 온사법은 공기 중에서 시행함으로 레진에게 증발 가능성이 습식 온성법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임상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없대요. 그리고 레진의 온성은 열원으로 프레스에 상하 과판 사이에 단열선이 부착되어 있는 전기 가열기를 이용을 하고요. 레진을 전입 시 여분의 레진이 함의 후방에 있는 에어벤트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레진 온성의 위치에 복용 변화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사진을 보면서 볼게요. 레진을 전입시킨 후 과압, 과열, 중압 과정을 동시에 하는 권열 온성기 및 준비물이래요. 이게 권열 온성기고요. 이게 그때 필요한 준비물인 것 같아요. 준비물 보면 잘 모르겠지만 F, 석고 분리제, 여기 무슨 함 같은 게 또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다음을 보면 이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레진 전치 여분의 레진이 함의 후방에 있는
에어벤트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레진 온성 후 위치에 고경 변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이게 여분의 레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이 또 필요해요. 건식 온성밥에는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함이에요. 그 다음에 화합의 석고를 사용하여 메모하고 석고가 경화된 후 석고면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함에 메모라는 것처럼 메모를 한대요. 이게 퍼티예요. 파란색이. 이게 뭐냐면 치은 형성 부위는 실리콘 퍼티를 사용해서 붙여주는데요. 이는 치은이 형성한 면의 석고 매물 시 발생되는 기포를 방지하고 치간 사이에 불필요한 석고의 부착을 방지하며 석고 매물 시 발생될 수 있는 기포 삭제로 치은 형성 부위의 형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퍼티를 사용한대요. 그리고 레진 주입을 위한 주 스프루를 나비치에 부착하고 에어벤트 역할을 하는 보조 스프루를 나비치의 후방에 부착을 해서 해주는 거예요. 보조 스프루는 함의 후방에 있는 구멍과 연결을 해줘요. 그 다음에 1단계 매몰이 되면 화함에 상함을 위치시키고 석고를 부어 2단계 매몰을 하고 매몰을 완성을 해요. 그 다음에 2단계 매몰 시 주의할 것은 석고의 면을 함과 수평되게 하지 않고 약간 위로 경사지게 형성을 해야 된대요. 레진을 주입하기 위해 스프루선을 조각도로 제거하고 콘을 형성해줍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매몰 후 왁스를 제거해요. 모양과 인공치아 주위의 왁스를 뜨거운 물로 깨끗이 제거하고 상함과 하함을 조립해줍니다. 함을 기기의 열판 위에 위치시키고 실리콘 고무판이 부착된 압력판을 내려 함에 압력을 가해요. 그 위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레진 주입용 링을 올려놓아요. 아까 그 준비물에서 봤던 이 링을 주입한 이 링을 레진 주입용 링을 넣는다. 이게 레진 주입용 링이었어요. 궁금했는데. 그리고 한쪽 끝이 밀봉된 비닐봉지에 레진 분말과 액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레진의 분말과 액을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혼합해서 5에서 10분 레진의 상태가 흘러내리지 않고 껌처럼 늘어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링 내에 주입을 해줘요. 껌처럼 흘러내릴 때 주입을 해준대요. 그 다음에 레진 주입구인 플라스틱 뚜껑이 밑으로 향하도록 하고 주입구가 매몰대의 콘 부위에 위치하도록 한 후 링 내에 레진을 넣고 원판을 덮고 그 후 압력을 가하여 레진을 주형 내로 주입을 시킵니다. 함의 후방에 위치한 에어벤트로 여분의 레진이 흘러나오는지 확인을 해요. 레진 잠입 후 15분 동안 기다려 레진이 충분히 들어가고 공기가 빠져나오도록 해줍니다. 그 후 함의 윗 부위에 있는 열판의 온도를 60도로 하고 40분간 유지해서 레진을 중화시켜줘요.
이게 건식 온성법이에요. 건식 온성법의 가장 큰 장점은 소량으로 여분의 레진이 나와서 그 고경이 높아지지 않고 그런 고경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온성법이라는 것과 광중압 온성법 두 가지가 또 있는데요. 이게 건식 온성법의 일종으로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50W, 500W에서 3분간 중압하는 방법이고요. 전자레인지가 필요하고 마이크로 온성을 위한 전용의 함과 레진을 사용해야 된대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나비치를 마이크로파 전용함에 매몰시킨 후에 석고가 경화하면 왁스를 연화시켜 한 덩어리로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끓는 물로 왁스를 세척을 해, 이 과정을 이 한 덩어리로 떨어지게 하고 왁스를 세척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석고면에 분리를 균일하게 도포한 후 건조시키고 레진의 액과 분말을 제조회사의 사용 설명서에 따라 혼합을 해줍니다. 다음에 병상이 된 레진을 석고 줄형 내에 전입하고 함을 조립한 다음에 프레스로 압력을 가해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간 중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마이크로파 온성법이고요. 광중합 온성법은 광중합형 일치상 레진은 모양상에서 직접 성형하여 가시광선으로 중합시키는 방법으로 왁스 조각, 석고 매물, 가열 중합, 매물질 제거 등의 작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위치의 제작 시간이 크게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광중합형 일치상 레진은 분말과 액체 상태가 아니고요. 시트, 스테이크, 연고 형태로 공급이 돼요. 그래서 모양상에서 직접 일치상의 형태를 성형하여 가시광선, 용역 파장에 할로겐 앰프에 빛으로 중합시키는 방법을 말해요. 광중합 온성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합수축은요. 중합수축이란 단량체와 자량체의 중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축 중합 시의 수축을 말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분말과 액의 부피비는 3대1이고 중량비는 2대1로 레진을 혼합하잖아요. 근데 이때 5%의 최적 중합 수축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선수축은 약 1.5%가 된대요. 그리고 제작 과정 중에 열수축이 거의 없는 자가중합 레진이 가장 수축이 적대요. 중합수축이라는 것도 발생을 하고 일치상의 기포 발생 원인 또 나와요. 고온으로 급속히 가열하면 기포가 생겨요.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잔량체의 비등점인 100.8도 이상으로 올라간 일치상의 부분에 기포가 발생을 하는데 그 기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많은 물을 담고 온도를 서서히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상 이전에 전입을 해도 잔류 단량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축적 기포가 생기고요. 레진액과 레진 분말의 혼합 비율이 부정확하면
속속 기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발생하는 기포는 의치의 내부와 외부 전체에 발생을 하고 비교적 크고 불규칙해요. 가장 안 좋은 기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균이란 병상. 그리고 단량체가 많이 섞여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위는 인접 부위보다 중합 수축이 커져서 부분적인 수축이 레진의 내부와 외부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입 압력의 부족. 또 기포 발생이 원인이 돼요. 이게 압력을 세게 가해서 기포 없이 쭉 들어가야 되는데 압력이 약하면 당연히 기포가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분의 혼입 되면 중화포 기포로 나타난대요. 그 다음에 함 분리를 보시면 레진 열 중합 과정이 완료된 후 클램프와 함을 운송기에서 꺼내어 실온에서 냉각을 시켜줘요. 먼저 중합 과정 후 함을 대기 중 1시간 보관 후 물속에서 20분간 보관을 해줘요. 그 다음에 우선 함을 냉각시킨 다음에 함을 분리를 할 거예요. 안 돼. 함 속에서 석고 매물재를 분리하고 다음은 매물재를 중합 위치와 모형에서 제거하는 과정이 함 분리예요. 충격에 의한 분리는 함에 대한 약간의 충격으로 함의 진동을 발생시켜 석고 매물재가 분리되면 H상이나 인공체 손상을 줄여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렇게 망치로 충격을 주어서 테두리를 이렇게 하면 함이 분리가 되는데 이때 너무 가볍게 두드려야 돼요. 너무 세게 두드리면 인공치가 파절되고 막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고무망치로 직접 석고 매물재에 충격을 주는 것은 피하고 함의 테두리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 효과적이고 가급적 함을 느슨하게 잡아서 진동이 많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망치 말고 함 분리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우 이젝터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먼저 함 뚜껑을 석고칼이나 꿀을 상함과 뚜껑 사이에 홈에 넣고 밑에서 우선 뚜껑을 연다는 그런 거죠. 뚜껑을 열어준 다음에 함을 뒤집어서 상함 부분이 아래로 하도록 하고 하함의 디스크 부분이 함 분리기에 잠금 나사에 위치하고 분리기의 양옆 홈과 함에 홈을 맞춰서 놓고 분리기 나사를 잡는 거예요. 이게 분리기예요. 이걸 이용해서 지금 함을 분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끓을 함 분리기에 슬롯을 통과해서 함의 슬롯에 들어가도록 놓고 뒤집어진 하함은 위로 상함은 아래로 힘을 주면 쉽게 함과 석고 매물재 부분이 분리가 돼요. 이렇게 해서 함 분리기를 사용해가지고 함을 분리를 했습니다. 기압기 재부착. 이거는 재부착 후에는 절취 유도봉과 절취 유도판의 간격양을 확인하고요. 이때 1mm 내외에서 뜬다면 매물과 레진 전입 과정이 적절히 수행되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 뜨는 양이 과도하게 많으면 매물 시 상하함이 서로 완전히 닫혀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뜨는 양이 없이 닿는다면 전입된 레진의 양이 적거나 과도한 수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석고 매물재를 제거할 거예요. 우선 석고용 이게 매물재 제거한, 오늘 평입지 하는데 막 이걸로 부시더라고요. 그게 그거였네요. 이게 기공용 톱이고, 이건 석고칼, 이게 기공용 가위예요. 우선 석고 가위나 석고 칼을 이용해서 3차 매물 부위인 토핑 부분을 분리해줘요. 정석고로 했어요, 3차 매물을. 그 다음에 상악의 경우 인공치열을 중심으로 석고 매물재가 설측과 협측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부로 정준성 부위와 일치상의 좌우, 즉 후방 부위를 약간씩 절단하여 틈을 만들고 석고칼을 넣어 풀거나 석고 가위로 세기형 힘을 가하면 협측 부위가 모양에서 분리가 돼요. 이때 톱을 사용 시 일치상이 보이지 않으므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절대 무리한 힘을 가하면 안 돼요. 우선 여기 협측을 먼저 승합측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 다음에 상하 구개부는 석고 매물재 부위와 일치상 부위 사이에 석고 칼이나 가위를 넣어 분리하면 구개부를 깨끗하게 분리할 수 있어요. 이때도 저항이 느껴지면 인공치 설적 부위를 일부 제거하거나 구개부 매물재를 분할하여 제거를 해줍니다. 화학의 경우에는 설측, 석고 매물 부위를 제거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는 약간의 힘에도 위치와 모양이 쉽게 파절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고치부 설측의 언더컷 부위를 먼저 제거하기 하여 세기 형태의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의 유형은 하악에서와 같아요. 이게 하악은 이제 그 혀가 들어가는 이쪽하고 이쪽에 언더컷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를 잘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1차 매물 부위는 모형에 분리재를 덮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형과 석고 매물재 부위 사이에 석고 가위를 넣고 약간의 힘을 가하면 쉽게 분리가 돼요. 그 다음에 교합비 재부착을 해서 손색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형 기저부를 깨끗하게 세척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재부착하기 전에 모형을 교합기에 석고 부착부에 접합시켜 끈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석고나 접착제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줘요. 이게 아까 그 사진인데 한 번 더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이때 나와야 되는데 아까 나왔어요. 재부착을 해서 찐 유형을 확인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레진의 운송과 환분리 및 매물재 제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지금 메모를 했어요. 하악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운송을 하고, 이 레진의 운송이 아니라 그 나비치를 연화시켜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레진 전입을 할 예정이에요. 오늘 친구들 보니까 레진 운송하고 환분리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매물재가 그 입지상에서 잘 안 떨어져가지고 많이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앞으로 매물재 제거할 때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